실제로 여러분 그 진우션의 션 아시죠? 션. 지금은 그 많은 기부와 러너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션 아시나요? 네. 옛날에 들었던 분들도 들었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마라토너죠. 그분 사실은 마모 관절염의 증상이 마모고 그 연골이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오늘 끝나고 유튜브 들어가서 그 건강 평가인가 갑자기 건강 검진한 거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혈액 나이가요 20대 초반이래요. 혈액 나이가 지금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뛰었던 분인데 무릎 제가 봤을 때는 사유나라 돼야 되잖아요. 그쵸? 관절염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뛰는데 그쵸? 계속 뛰면은 연골 닳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무릎이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좋아요 무릎이. 20대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 40대 중후반일 거예요 그분이. 근데 20대 초반의 혈액 수치를 갖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이 안 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노화에 의한 무릎 통증에 훨씬 더 연관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배우고 싶은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또 강의를 하잖아요. 그쵸? 이벤트 강의 지금 27번째 무료 이벤트 강의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또 기능적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 현님은 정말 관리 잘하고 수면 잘 지키고 식습관 관리 잘 하시죠. 그쵸? 그리고 술도 안 드시겠죠. 52세예요 그분? 장난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분 걸 보고 러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무릎이 아파요. 예. 술을 해서 그런가 봐요. 예. 술을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사이토카인 이런 염증성 반응들로 인해서 유전적인 그쵸? 항상성적인 면역적인 문제에 의해서 관절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로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단순히 막 무릎 각도 재고 무릎 근력 재고 이것도 중요하나 그런 원인들을 자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릎을 개선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지인분들도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엔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젠 심플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은 그쵸? 무릎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은 오다리가 많습니다. X자 다리는 오히려 기능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뭐 슬게데트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오늘 무릎 전문가 혹시 무릎 전문가 들었던 분 있나요? 2기? 아니면 1기 들었던 분? 3기를 이제 10월 20일 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무릎 전문가 과정은요. 정말 좋은 강의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강의를 해도요. 사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수차례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무릎 전문가 강의를 들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무릎 전문가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듣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들 150분의 선생님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마감될 예정이에요. 제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성함을 알면은 알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저희 무릎 전문가 1기를 들었던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자신 있게 추천을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 재영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좋았죠? 네. 저희 이렇게 일부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무릎이 안으로 모여서 생기는 무릎 통증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 또는 기능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일수록 X자다리보다는 O다리가 조금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고 운동을 시키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기능적인 이야기를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일단 오늘 핵심은 외반슬보다 내반슬에서 관절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구나를 파악하시면 돼요. 어때요? 여기 관절염 어때요? 57% 282명 중에 내반슬이 있는 환자들이 162명이 관절염이 있었네요. 근데 외반슬은 1163명 중에 61명, 6.9%네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근거가 너무 잘 말해주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해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만나도 1100명 못 만나잖아요, 고객들. 그렇죠? 무릎에 집중된 고객을 1100명 못 만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기능적으로 46,819명을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을 환자들을 계산해 본 결과, 리뷰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원인들보다 대퇴사두근의 약화가 가장 큽니다. 뭐니 해도 대퇴사두근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무릎 관절염 많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분들일수록 근력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릎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퇴사두근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무릎 전문가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무릎 전문가를 이렇게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하게 되네요. 그만큼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무릎 전문가 2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엔 발목 전문가 하고, 오늘 2기 24분 90% 이상 만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울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무릎 신전근, 대퇴사두근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무릎 전문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10월 20일 날 신청하셔서 저를 오프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은 오다리가 많다. 두 번째, 대퇴사두근이 엄청 약해진다. 그쵸? 그 다음, 밸런스는 어떨까? 그리고 다른 근력은 어떨까? 그랬더니 무릎 신전 근력, 그쵸? 무릎 신전 근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문제가 된다. 즉 대퇴사두근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문제에. 그 다음에 내전 근력이 그 다음에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내전근 엄청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고객들 보세요. 오다리라고 했죠? 내전근들이 많이 안 쓰이는 움직임이죠. 오다리를 막아주려면 내전근을 쓰셔야 됩니다. 내전근 약화를 평가했는가? 안 했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둔근, 대둔근, 그쵸? 이런 근육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두 가지. 대퇴사두근, 내전근. 왜 내전근이 중요할까요? 내전근은 애초에 고관절과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쵸? 근육이에요. 우리 스쿼트 무겁게 한번 해보세요. 무겁게 바벨 들고 해보세요. 무릎 올리실 때 안으로 모이죠.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왜?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행위는, 동작은 자연스러운 안정성 동작이에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전근이 같이 쓰여서 안정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밸런스 깨진다. 밸런스, 발목 전문가도 홍보하게 되네. 발목도 중요하다. 왜? 밸런스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무릎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목의 밸런스 능력,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의 근력, 그 다음에 오다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관절염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